예, 음, 요새 지금 뭐 유튜브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해서 그런지 사람들마다 이제 자신들의 이제 아이디어 이런 걸 많이 올리는데, 어, 그, 제3의 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3의 눈, 뭐, 송과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유튜브에도 나오고 거론되고 있고, 스스로가 많이 경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리고 과거에 어떤 그 조각상이나 이제 유적에도 유물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다, 종교에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송가체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가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도 없고, 이게 뭐 빛을 인식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확실치 않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손과체 얘기를 왜 하냐면, 어, 그,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그리고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상들을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정신적인 이제 작용이, 예, 무언가에서 나온다. 이게 뭐냐. 그 뇌신경은 아닐 것이다. 송과체 같이 두뇌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예, 추측으로 인해서 이게 그 과대하게 퍼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은 요 조직에서 그런 어떤 정신작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도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말하는 어떤 그 높은 정신작용이 높은 정신작용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손과체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아니고, 우리의 뇌가 앞에서 보면 이제 좌방구, 우방구로 돼 있잖아요. 예, 뭐 좌우, 이게 뒤에서 보면 때 좌우고, 좌방구, 우방구로 돼 있는데, 편의상 편의상 제가 좌방구, 우방구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 솔직히 딱 잘라서 좌방구 특성, 우방구 특성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것도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뇌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딱 우방구다 좌방구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편의상 제가 우방구 좌방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뇌의 어떤 작용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적인 뇌가 있고, 음, 이제 총괄적인 뇌라고 해야 될까요? 총괄적인 뇌. 논리적인 뇌 같은 경우는 되게 디테일하고 수학적이고 직렬식 연결이고요. 컴퓨터 CPU 같고, 총괄적인 뇌는 어, 이제 예술적인 걸로 보이고, 병렬적인 구조고, CPU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진기 같은 그런 작용인데, 논리적인 뇌는 이제 뇌신경 구조를 봐야겠지만, 제가 뭐 뇌신경 학자는 아니라서 뭐 정확히 팩트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논리적인 뇌 구조는 이 CPU 컴퓨터 같은 어떤 그런 논리 구조일 거예요. 알고리즘 같은. 뭐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이런 논리 구조. 근데 반면에 이제 총괄적인 뇌 쪽 역할은 보면,
얘는 수학적인 덧셈 뺄셈의 부분이 아니고, 이 보면 사진기 같이 현상을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드리는 이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뭐 소리, 뭐 시각, 뭐 후각,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애매한 것들,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할 거고, 이 논리적인 뇌는 뭐 개념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여기는 소리 전체적으로 음성, 음질, 뭐, 누구의 목소리는 어떻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뭐 어떤 부분이 좀 음감이 틀린 것 같다. 음색이 다르다. 이럴 때. 근데 소리가 논리적인 뇌로 갔을 때는 이제 뭐 기역, 니은, A, B, C, D 이렇게 개념화하는 그런 작동 방법인 거죠.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뇌 같은 경우는 어떤 뇌신경 그 구조상, 네. 뭐 구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직렬적인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정보가 오면 논리적인 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서 가는 어떤 뇌 구조. 예. 근데 이제 병렬 구조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얘가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발견한 지금 AI, 러닝 머신 러닝이라든지 또 기계학습 말고, 예, 딥러닝 요런 그 정신작용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얘가 직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작용하고 이 총괄적인 작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논리작용은 제가 이걸 디지털 뇌라고 얘기할 거고요. 얘를 아날로그 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그 지금 두 가지 현상을 설명드리겠는데, 하나는 이제 뭐 제3의 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좌뇌 우뇌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꼭 좌뇌 우뇌는 아닙니다. 이게 좌우의 그런 구조는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편의상 제가 그렇게 얘기할 텐데, 우뇌 좌뇌, 편의상 우뇌 좌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뇌 같은 경우에 총괄적인 뇌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 뇌가 이제 직관 이런 부분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봐요. 예. 그리고 약간 영적인 뇌, 영적인 어떤 역할, 직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제3의 눈이라고 해서 이게 보면 이건 지금 수학적인 뇌는 절대 아니고요. 영성이라고 해서 영적인 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특징을 보면 제3의 눈이 떠지면 자연과도 교감하고, 자연과 교감, 그리고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게 우주적인 어떤 그 깨달음, 뭐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 이게 보통 직관이죠. 깨달음 같은 경우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돌아가고 있는 이치를 깨달으는. 그래서 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건 그 손과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운의 작용을 어떻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제 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의 아날로그 우리 두뇌의 아날로그적 시스템,
아날로그적 신경 세포 배열, 이거를 지금 그 제3의 눈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이 특징으로 보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자폐증 환자, 예.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는데 자폐증 환자 같은 경우가 유독 그 아날로그 뇌가 발달을 해서 사진기처럼 사물의 정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그래서 도시 풍경을 봤을 때 똑같이 이제 그려내는 거고,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번 본 그런 것들을 뭐 예술 조각으로도 만들고, 말의 형상이라든가, 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런 어떤 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뇌, 그 총괄적인 뇌, 아날로그적 뇌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뇌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뇌인데, 우리들 보면 이제 정해진 논리적으로 모든 사물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어떤 현상을 논리적으로 보는, 약간 계산적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1 더하기 1은 2다. 예.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이거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개념적으로. 예. 이런 현상은 무슨 무슨 개념.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변수들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예, 이거는 뭐 99% 이상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예, 그런 뇌구조죠. 이게 이제 디지털 뇌가 약간 직렬적인 세포 구조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신경세포 구조가 직렬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컴퓨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 컴퓨터 있죠. AI 전에 컴퓨터. AI는 이제 우뇌가 유사한 거고요. AI 시스템은. 네. 그래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 뇌 구조가 인간이 합쳐져서 이제 인간이 되기 위한 그 양날의 칼 같은 이 개념인 거고요. 우주도 우주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양날의 칼처럼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사람들의 뭐 영성이 깨어났다, 뭐 제3의 눈을 뜨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것들은 그 송가체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뇌가 많이 발달을 한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좌뇌, 학문적인 뇌, 학문적인 뇌로 뭐 아카데믹하게 발명하고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사람들의 우뇌 시스템이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경세포들이. 예. 여기는 이제 직관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테나 같은 어, 정신작용인 거죠. 신경구조. 예.
이게 보면 그 과학자 중에 데이비드 봄이라고 아인슈타인의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합니다. 이게 홀로그램, 홀로그램 우주론을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론을 보면 그 운해 같은 사진 찍기 현상을 보면 이제 빛, 빛을 두 가지 방향으로 쏴줘서 이걸 관광을 했을 때 홀로그램이 생기는데, 예, 이 홀로그램 한번 생성되면 이 홀로그램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이 작은 조각이만 남았다 하더라도 이 안을 통해서 기존에 찍힌 상을 모두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게 쪼개져 있어도. 이게 홀로그램 같은 사진 찍기 효과 때문에 그러거든요. 운해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이런 홀로그램 우주론 같은 그런 신경 작용으로 해서 지금 정보를 인식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요거를 알려 그러면 우리 뇌구조의 신경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뉴로사이언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신경 구조의 연결 다발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홀로그램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거예요. 얘를 이제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운해라고 하는 이게 사진기 판입니다. 운해. 여기에 어떤 상이 맺혀서 상이 이렇게도 맺히고 저렇게도 맺히고 다양한 상이 맺혀서 기억되는 거라서 한번 상이 맺히면 지워지진 않겠죠. 여기에 뭐 더 씌워질 수는 있어도 지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했던 상을 기억을 하면 옛날 기억을 무한대, 무한대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봤던 상을 유심히 잘 쫓으면 여기에 한번 찍혔던 이 감광 필름 같은 이곳에 한번 찍혔던 요 실마리만 찾으면 그때 느꼈던 기억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위에 덮여 쓰였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인식작용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좌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필름 같은 구조는 아니고, 딱 한 번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논리적으로 기억하는 한 가지 기억. 여기는 두 가지 기억.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셀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기억 체계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억법 중에 하나가 이게 있잖아요. 방을 기억하는 방법. 예. 예를 들어서 좌뇌에서 1, 2, 3, 4, 5 번호를 매겨놔서 이 번호에 해당하는 방을 방을 만들어 놓으면 방에 있는 이제 어떤 물건들은 기억하기가 이건 무한대로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번화를 해주면 기억도 거의 무한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디지털 뇌와 아날로그 뇌가 상호작용해서 이제 시너지로 우리가 자연에서 살아남기에 가장 최적의 어떤 그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 기능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뇌도 일종의 우주를 반영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주 자체도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어떤 합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수학이나 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관련돼 있어서 예.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3의 눈이나 손과체는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이 뭐 딱히 정신적인 기능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제 호르몬이 나올 수는 있겠죠. 멜라닌 호르몬이라는 멜라토닌인가요? 멜라토닌 호르몬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직관이라든가 어떤 고도의 정신작용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운해적인 아날로그 그 신경세포 구조를 통해서 어, 작동되는 것 같고요. AI 같이 지금 우리 운의 아날로그 뇌를 이제 초기 단계에 모방하고 있는 이제 컴퓨터가 엄청난 일을 해내듯이 지금 우리의 운해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큰 역할을 앞으로 담당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의 그 운의 잔해에 대한 개인적인 과학적인 의견은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